대개의 경우는 잘 나으시지만 간혹가다 피부과 치료를 하면 할수록 악화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과에서 빨리 낫는 분들은 이 영상까지 찾아보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인데요. 2021년도 논문에 의하면은 국내 피부과 기준 환자의 49%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피부과 가는 환자들 2명 중에 1명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처방이 많은 줄 아마 모르셨을 텐데, 스테로이드를 2주에서 3주 이상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피부과 치료가 안 들어서 유튜브까지 찾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마도 상당히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채널 환자분들 댓글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은 피부염 때문에 로션을 받았는데 스테로이드라 걱정을 했더니 약한 거라 매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처방하시는 이유가 뭐 나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 처방 받으신 걸 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자주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병원마다 갈리면은 환자분들이 혼란해지시니까. 근데 전 조금만 자극이 와도 알러지나 두드러기 같은 약한 피부염이 자주 생기는 아주 민감한 피부라 자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서 이런 아주 민감한 피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논문을 바탕으로 왜 여러분의 피부가 이렇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10년 넘게 스테로이드를 쓰신 환자분들도 빠르게 나은 3단계 치료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논문에 의하면은 안면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오남용을 하게 되면요, 70% 이상은 홍반이나 따고 화끈거리는 자결감,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피부과 환자 중에서 환자 2명 중에 1명은 쓸 정도로 많이 쓰는 이유가요, 염증을 순식간에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증상의 근본 치료보다는 대증요법에 가깝죠.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벼운 일시적인 염증 때문에 피부과에 가잖아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개는 빨리 나아요. 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뭐 2명 중에 1명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쓸만해서 쓰는 거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기 선생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 처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누적돼서 생긴 드문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증상이 갈수록 악화될 거 아니에요. 특히 얼굴은 몸이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고 혈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뭐 손발 뭐 이런 데 바르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외국 통계에 의하면 46%의 가정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구비하고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으면 많았지 저거보다 적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에 상비약처럼 굴러다니는 연고를 임의로 바르곤 하죠.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된 스테로이드가 피부를 얇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혈관이 고무줄 오래 당긴 것처럼 이제 늘어나서 비가역적으로 확장이 되는 스테로이드성 주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증상은 제가 맘대로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논문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증상입니다. 논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그렇다면 이미 망가진 피부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혈관 확장을 억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 끊고 쉬면 혈관이 다시 줄어들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늘어난 혈관은 스스로 돌아오지는 않죠. 풍선이 한번 크게 늘어났다가 풍선에 바람 빼면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보통 이럴 때 피부과에서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많이 시도를 하죠. 보통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염증이 있으면서 피부도 얇아진 상태라서 악화가 안 되면 다행인 경우가 많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해보고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서 효과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저희 병원 치료는 레이저 화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생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혈관 평활근 수축력을 올려서 혈관의 탄성을 증가를 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낮춰서 홍조를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약물, 천연물, 한약 이런 건 논문으로 보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서는 경험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았던 약물들을 선별을 해서 정제 추출물을 자연수액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도 쓰고요. 해당 약물들은 논문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전략은 총체적인 피부 장벽 재건입니다. 피부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레이저를 했을 때 화상이나 부작용이 심해지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피부과는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그래서 레이저 말고도 피부를 좀 두껍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자연수액에도 들어가고 더마허브 제품에도 함유 모두가 아는 그 약물 감초 추출물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감초의 주성분 다행히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에서는. 그리고 피부의 탄력 물질인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연결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부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드는 이런 효과들이, 이런 효과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뭐 한약에 이런 게 어딨냐, 한약으로 그게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내피셜이 아니고 이런 천연물들이 보고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함량이나 효과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꾸준히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액을 오래 꾸준히 화장품 대체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약 추출한 것보다는 함량이나 농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면역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우리 몸이 면역이 억제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뭐 면역이 억제된다고 하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알레르기 같이 면역이 과민한 증상에는 면역 억제를 해줘야지 치료 효과가 있는 이런 질환도 있죠. 그래서 치료 효과로서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정상 피부에 불필요하게 면역을 오래 억제하게 되면 기회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피부과 오래 다닐수록 안 낫는, 그리고 증상이 좀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럴 때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이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고 강화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약에는 이런 개념의 약물이 거의 없죠. 영양제를 쓰거나 면역글로불린 주사, 아니면 뭐 인터페론 주사 이런 정도인데, 일반적인 뭐 흔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뭐 피부과에서 이 정도 주사를 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약에는 이런 약물이 많죠. 이런 것들을 자연수액이나 먹는 한약에 써주는 겁니다. 논문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피부과 치료하면서 도무지 안 낫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나의 피부 질환이 낫지 않았던 이유가 치료나 시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약 사용으로 인한 혈관 확장과 피부 장벽 손상, 면역 억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증상이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끌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병원의 경우 치료 기간을 증상이 있었던 총 기간, 유병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증상이 5년 넘은 분들이 3개월 안에 안 낫는다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나을 증상이면 이 영상을 볼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까지 오시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진작에 집 앞에 피부과에서 다 나았을 증상이죠. 그 정도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치료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약이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치료를 꾸준히 오래 해줘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힘든 거지, 증상이 좋아지긴 좋아지거든요. 안 낫는 것도 아니고. 피부과나 대학병원에서 나았거나 아니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피부과나 대학병원에서도 안 나아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으로 희망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 걱정하고 계신 가족분들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보호자분이랑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환자 본인은 저희 병원 영상 다 보시고 오셨는데 보호자분들은 생판 처음 듣는 이게 맞나 하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실제 사례나 치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